안녕하세요. 오늘 283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전에 이제 한번 정주영 씨 책을 이 아침에 설레임을 안고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나의 삶 나의 이상,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당신께서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목으로 그대로 잡아서 쓴 책입니다.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도전감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온 사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책들이 한번 도전적으로 읽어지는 것이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머릿말에 그는 이렇게 다 책에 전체 포함된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고한 신념의 불굴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인류 역사나 세계 각국의 발전사를 보면 이 지구상의 많은 국가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 오고 있다. 어제의 선진국이 오늘은 힘없는 영락의 한 세계 환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제는 대수롭지 않았던 기업이 오늘 대단한 기업을 변신해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기업이면 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5천년 역사를 표본으로 보아도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진취적인 기상이 살아있을 땐 대륙이 한없이 발전해 나갔지만, 그 기상이 꺾인 후에는 이렇다 할 발전이 없었다. 진취적인 기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육지로도 바다로도 뻗어나갈 생각은 않고,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집안끼리 형제끼리 서로 다투는 데만 긴 세월을 허비하였다. 세계사를 보아도 고대는 그리스, 로마, 근대 스페인, 포르투갈들이 모두 선진국으로 세계를 제패했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그 밖에 여러 나라는 스페인어를 자기 말로 쓰고 있다. 그 한 가지 사실로만으로도 그 나라 조상들이 과거 얼마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기상으로 세계를 무대에 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에 나가 풍랑을 헤치며 전쟁을 하면서 미지의 개척에 자기의 나라의 부와 번영을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어느 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 진취적인 기상이 한번 꺾이자 그 상태로 오랜 세월을 주저하는 채 더 이상 발전을 얻기 때문이다.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 역시 흥망성쇠 사치와 부패와 게으름의 극해 달의 극기와 국왕조차 용병에 맡겼다가 결국은 패망했고, 과거의 대영 제국도 오늘의 그저 지난날의 영화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 반면에 진취적인 기상을 잃지 않는 나라들, 어떤 역경도 극복해 발전하고 있다. 독일은 제1차 대전 패하고 다시 제2차 대전을 일으킬 만큼 힘을 모았고, 그 전쟁에 또 패하고 다시 일어나 오늘날 경제 대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군의 민족 통일까지 해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2차 대전으로 인류 사상 최초 연자폭탄을 맞고 완전히 폐허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궁핍 가운데 굳세게 일어나 공신력이나 동원 능력을 훨씬 앞서 있던 선진국들과 경쟁에 이겨 오늘 세계 첫째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과거의 실적이 아무리 대단하고 추측할 기술이 아무리 많고 제반 여건이 아무리 좋다 해도 현재 우리한테 불굴의 개척정신,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이 없다면 오늘 영광이 옛일이 되는 한순간이다. 우리나라는 길고 긴 잠에서 겨우 깨어나 60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지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치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비약적인 발전이 우리 현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나는 자부한다. 현대가 한국 경제를 전도하고 오늘날 놀랄 만큼 성장의 세계적인 기업이 일원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즉각 우리 현대야말로 바로 진취적인 기상과 불굴의 개척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우리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한국 공업사회에서 하나하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왔다. 현대 건설 분야를 개척했고, 조선공업을 일으켰고, 자동차 공업의 활로를 개척했다. 사정상 어쩔 수 없었던 인천제철 하나만 예하고 우리는 모든 산하 기업을 우리 손으로 하나하나 기초공사에서부터 일일이 총장을 지어 일으켰다. 인천제철도 완전 공개 경쟁 입찰로 매수한 것이며, 그 외에 중소기업들을 사들였거나 정치적인 힘의 도움으로 수의계약을 풀어받거나 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우리는 미국인들의 서부 개척처럼 우리 힘만으로 하나하나 개척해왔고,
시장 확대 역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정정당당해왔다. 처음부터 장사가 아닌 생산업체로 생산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 줄여가겠다는 뜻의 성과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 현대 사람들의 개척자 정신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 경제는 원칙론적으로 보면 전부 안 될 일뿐이지 될 일은 하나도 없다. 자원도 경제 전쟁이 이길 만한 기술 축적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산업을 이만큼 이끌어오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창의성과 진취적인 모험심으로 이루려는 우리 남다른 사명감과 노력의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업을 중축으로 이끌어왔던 제철공업이다. 그 당시 통치자의 진취적인 사고와 확고한 신념에 솟한 포항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싼 값으로 철을 공급받아 조선도 자동차도 세계 경쟁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포항제철이 시작할 때 선진국들은 세계 철 생산량이 과잉이라며 반대를 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갖가지의 난관을 극복하고 통치자의 신념으로 훌륭하게 성공해서 세계에서 제철공업의 성공의 표본이 되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조선소를 만들 때도 그 조선소 확장할 때마다 세계 조선 용량이 엄청나게 남아 돌아가고 있는 나쁜 상황에 빚내어 조선소를 지어 성공할 것 같으냐는 말을 똑같이 했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될 것이라는 조선소를 만들어 지금은 세계 시장에 일본과 나란히 세계 최대 조선소로 군림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개수로는 분명히 안 될 일이고 못할 일을 우리는 해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 조선소의 무수한 난관을 극복하며 정열을 쏟아 부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이며 경제를 담당했던 부총리가 나를 불러 현대 조선소가 성공하면 내 열 손가락에 불을 붙이고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조선은 세계 제1조선소가 되었으며 그는 아직 땅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 온 세계 시장에 선진국들이 다 하고 남는 일, 선진국들이 제조 능력이 모자라서 남은 부분과 찾아 공장을 짓고 선진국들이 손이 모자라 못 파는 지역만 찾아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한국의 산업이 할 일은 한 가지도 없다. 선진국들은 우리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남은 부분만 하기를 바라겠지만 남는 것은 없을 뿐더러 그래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해양에서 기름을 캔다거나 가스를 캐는 일은 과거 일본, 미국, 프랑스 정도가 했었다. 우리가 이 해양 개발에 뛰어들 때 또 온 세계가 다 무모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 인도양, 심해, 해상 등에서 매년 3억 달러치 이상의 원유, 가스 생산을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 서구 및 나라가 우리나라와 경쟁에 고전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이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 분야에 주저앉다든지 미지의 분야라고 두려워한다든지 힘들고 패한다든지 하는 것은 패배주의다. 내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세계 경제 잡지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듯이 하늘의 별을 딸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는 시장으로 어쩌자고 뛰어든다는 거냐 하는 식으로 논조를 신나게 써댔다. 일부 식자라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분별한 짓이라고 했었다. 나는 반도체도 반드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성공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성공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의 자세에 달려있다. 확실히 대단한 모험인 것을 사실이지만 모험이 없으면 제자리걸음을 다음에 뒤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은 주저앉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 만족하고 헤어져는 도로 주저앉게 되기 십상이다. 우리는 지금 주춤거리는 상태이고 갖가지 어려움도 한꺼번에 겹쳐오는 상황이다. 학자들은 독일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고 그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지 우리의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정치 경제는 기적은 없는 게 현실이다. 종교에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치와 경제는 기적이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경제학자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이론으로 또는 수치로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정신력으로 실현되는데 공생한 변명일 뿐이다. 확실히 우리는 이론적이나 학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우리 국민은 진취적이고 기상과 개척정신, 열정적인 노력을 쏟아부어 이룬 것이다. 바로 정신의 힘이다. 신념불굴의 노력을 창조할 수 있다. 진취적인 정신, 이것이 기적의 열쇠다. 나는 인간이 스스로 한계라고 규정되는 일에 도전, 그것을 이루어내는 기쁨을 보람으로 오늘까지 기업을 해왔고 오늘날 열일하게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을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
가능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열심히 활용해서 가능성을 가능으로 이루던 것인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단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워낸 것으로 만든다는 적극적인 생각, 진취적인 자세로 작은 경험을 확대 큰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에 평생 주저해 본 일이 없을 뿐이다. 목표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상응할 노력만 쏟아붓는다면 누구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제 나를 세계 수준의 기업의 경영자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 모양이지만 나 자신은 나를 자본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저 꽤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며 노동으로 재화를 생산해내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정말 좋은 그런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머릿말을 그대로 이렇게 읽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했어도 굉장히 진취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도전 정신이 오늘날의 현대를 만들어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차례를 보면 제3부로 되어 있는데요. 제1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친구와 노자의 47절을 안고 철도공사판 막노동 2달, 엉뚱한 덫에 걸린 두 번째 가출, 뱃사공의 따기에 배짱을 키우고 소판 돈 70원과 부계학원, 청개구리 교훈 안고 다시 서울로 신용 하나로 넘겨받은 쌀가게, 50년 1월 현대건설의 출발, 6.25 전란 속에 동생과 함께 아이젠하워 방한 원더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전화위복, 그러나 장비, 인생의 승패는 행동의 시간, 죽음 부릅순 새 건설 시장의 도전, 겁없이 쑤신 호랑이의 코, 경부고속도로와 남공사 당제 터널, 미래를 위한 울산조선조의 착공, 사진 한 장 든 봉이 정선달, 저 무쇠덩어리가 과연 뜰 것인가, 5.1달러를 잡아라 중동으로. 제2부에는요 피를 끓게 한 20세기 최대 공사, 주베일 산업항 그 비장한 낙찰극, 담대한 모험, 기자재 대양 수송작전,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매미는 거울을 모른다, 악이 된 포도사와 결별, 기업공개와 아산재단, 5번 연임한 정경련 회장, 격동의 70년대 후반 국보위와 기업 통폐합, 올림픽 유치 책임을 떠맡고 바덴바덴에서 세울 코리아. 자리가 낮아 안 한다는 겁니까? 지도를 바꿔놓은 대역사, 이래저래 빗나간 이래재단, 국회 50 비리청문회, 소련 첫 방문 기간의 비망록, 40년 만에 밟은 평양과 고향 땅, 인상 깊은 고르비아의 만남, 설레임의 신천지 출장 일기. 제3부에서는요 한국인이 환영하는 이유, 꿈꾸는 아들의 견본이 되라, 기업 경영자 청직일 뿐 제발 정변은 이제 그만, 건설업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세계 제1의 자동차를 만들겠다, 내일의 힘은 시베리아의 개발, 민간 주도형 경제로 가는 길, 경제와 정부의 역할, 현대가 해야 할 일, 금명과 검약이 곧 자본, 다같이 깨끗해야 밝은 사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가? 행복한 삶의 4가지 조건,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라, 긍정적인 사고는 실패가 없다, 평범한 아내, 신통한 남편, 힘들었을 자식들을 위한 변명,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다. 이 책을 내놓으며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의 이제 도전 정신을 우리가 길러본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모든 사고력이 좁아지죠. 그런 사고력이 좁아지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상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 그 꿈을 갖다가 이렇게 접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할지라도 이 책에서 말하는 정준수의 자서전은 정말 우리에게 진취적인 것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꼭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